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오후 4시 59분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4.19로 발전되어 가지고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되고 사형 집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19 때 학생들에게 발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였습니다. 최인규는 4.19가 났을 때는 내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4.19 시위 때 학생들에게 발포하는 그 명령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이 선고돼 가지고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렇게 된 거죠. 부정선거를 지휘하면은 사형에 처해진다 하는 게 우리 현대사의 한 교훈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 대선 공작 사건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했던 일종의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중요한 구형이 하나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야당 소속이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기소된 지 시간이 벌써 거의 한 4년이 흘러가지고 비로소 구형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이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국법을 파괴한 문재인과 김명수를 이 지구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오늘의 구형이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거 3.15 부정선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종합 선물 세트인 것처럼 종합 부정선거 작태가 다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 수사, 대선 공작 수사죠. 쉽게 말하면은 대선 조작이죠.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것도 공중파를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조선 동아일보 정도를 뺀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이 가담했던 이 가짜 뉴스 퍼뜨리기에 의한 윤석열 후보 낙선 공작, 여기에 대한 단죄는 아마 그 형량이 어마어마해져야 될 것이라는 느낌을 새삼 확인받습니다. 송철호라는 사람이 이 문재인 친구입니다. 송철호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송철호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방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송철호는 문재인 친구입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대통령이 당선되자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상대 후보를 모아야 하는 것을 주도했다면서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데 이 사람은 이 재판이 늦어지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지금 국회 의사당을 출입을 하면서 온갖 문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정은 뭐냐 하면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현직 김기현을 잡아 넣어버리라는 이야기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뇌물을 준다든지 가장 악질적인 게 당선될 만한 사람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을 다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경찰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디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할 짓 아닙니까? 이외에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해 줬다는 의혹,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봐도 문재인을 수사해야 되는데 문재인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을 봐주면은 문재인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봐줍니까? 사사건건 윤석열 그리고 그 정부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이 좌익은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좌익은 봐주면은 그 봐준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 수사와 관련하여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을 통하여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비위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지시하고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주변을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경찰관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데 어떻게 보내든지 해가지고 인사조치했다는 겁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도합 21차례 보고를 했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분리선거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습니다. 송철호 문재인 친구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 박영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혜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상대당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에 이 징역 4, 5년 이거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은 아마 이거는 이런 정도 되면은 징역 한 20년 때렸을 겁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부정선거 공작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은 이 사이비 기자들입니다. 사이비 기자들과 사이비 언론입니다. MBC, KBS 이거 다 사이비 언론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게 사이비란 뜻입니다. 언론 비슷한데 한꺼풀 벗겨보면은 이거는 반역 또는 부패 집단입니다. 기레기란 말이 바로 사이비란 말이죠. 사이비 기자들이 주동한 가짜뉴스에 의한 윤석열 후보 낙선 공작에 대한 수사는 이것은 국가 반역죄에 준하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하면은 사형됩니다. 그게 우리 현대사의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